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고 해도 늘 열심히 할 여러분들을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뭔가 이제 많이 알던 사이인데 갑자기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쌤들도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그리고 약간 좀 어색하고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2학기도 힘차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선생님이 혹시 모를 코로나 2차 유행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 집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번 주는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리거나 저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게 불편함이 없으면 이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편하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 좀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메일로 아니면 게시판에 글로 이런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로 쭉 들으면서 복습할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우리 근현대사 시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부터예요? 국권의 피탈 과정부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스토리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좀 복습 천천히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부터 해서 한번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대한제국까지. 자,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대내적으로는 무엇을 강화시키려고 했나요? 맞아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경복궁을 중건한다든지 세도 가문을 축출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 나타났던 거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개선했어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호포제가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상소로 하야하게 돼요. 물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게 되고요. 통상계하론자들이 문짝 열자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조항은 1조, 4조, 7조, 10조라고 했죠. 1조라고 하는 건 조선은 자주국 이하 침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조, 7조, 10조의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4조는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한다. 7조와 10조는 독소조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안 측량권이라든가 그리고 치해복권, 영사재판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봤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국내 여론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문짝을 잘 열었어 라고 하는 무슨 파와? 개화파와. 아니야, 우린 우리의 바른 가치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무슨 파? 위정척사파죠. 그래서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통상을 반대하고 70년대에 개항을 반대하고 80년대 개화를 반대하고 그리고 90년대부터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의병 활동을 진행해 갔던 게 위정척사파고요. 개화파 같은 경우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슨 기무 아문을 설치하고 맞아요.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하고 그리고 오군영을 이영으로 하고요. 그리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발달된 그런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이런 사절단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죠. 오군영을 이영으로 줄이고 별기군을 만들었는데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임오군란이 발생하게 돼요.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죠. 1882년입니다. 그래서 99인들이 봉기 일으키게 되고요. 흥선대원군 재집권하게 되고요. 청나라가 진압하게 되면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되고 고문이 파견되게 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번 시험에 아마 나올 겁니다. 경제 파트에 중요한 거예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게 되고 그리고 재물포조약이 체결돼서 우리가 배상금, 경비군 이런 것들이 된다고 했었죠.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 청해 내정 간섭이 강화되게 되면서 개화파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청 세력이었던 무슨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와 그리고 일본과 가까이 지냈었던 급진 개화파.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에 누구의 영향력이 커졌다고요? 청의 영향력이 커졌다고요. 그러면 온건 개화파 입장대로 개혁이 진행되겠어요? 급진 개화파 입장대로 개혁이 진행되겠어요? 온건 개화파 입장대로 진행되게 되겠죠. 그 개혁이 너무 답답했던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뭘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바로 3.1천하였습니다. 첫째 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자리에서 정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둘째 날 고종과 민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민씨 세력들 제거하고 온건개화파들 제거하고 14개 조정안 발표하고 셋째 날 청이 진압하게 되면서 막을 내렸던 게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됐었던 거 한성조약과 그다음 청일 사이의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무슨 론이 제기되었다? 조선은 중립국이 돼야 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누가? 구둘러가 중립화론을 제기하였고 6.1준도 중립화론을 제기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개화가 도태돼서 잃어버린 1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온라인 클래스까지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프 강의에서 했었던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 강의에서는 뭐부터 출발했는지 기억해요? 맞아요. 동학농민운동부터 출발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1894년 10년이 지났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우리 그 전에 물론 교조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1894년 가보년부터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부분기부터 출발하게 되죠. 고부분기. 누구의 학정? 조병갑의 학정 때문에.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그것을 진상조사하러 온 관리가 진상 부렸죠. 안핵사 이용태가 이제 조사하러 왔다 진상 부리게 되니까. 그래서 뭘로 이어지게 돼요? 백산분기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군들을 막 박살내고 다니죠. 어디서? 황토현, 황룡촌, 장성싸움 이런 데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전주성까지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전주성이 점령되니까 또 우리 정부는 도와줘요? 청나라 요청하게 되겠죠. 그런데 청나라만 와요? 아니야. 청일군대가 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전주화약이 체결되는 것. 이것이 이제 1차 동학까지의 과정이었죠. 그런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니까 다시 한번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남북접이 집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싸움이 펼쳐지게 돼요? 공주 우금치에서. 여기서 패배하고 전봉준 등이
체포되게 되면서 동학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된다라고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리고 이것과 거의 동시기에 이제 1차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개혁들이 펼쳐지게 됐죠. 지금 순서상으론 칠판이 이렇게 적겠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순서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가보 개혁이 있었고, 1차 가보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제일 고마워해야 할 만한 일이 뭐였어요? 맞아요. 신분제 폐지. 그리고 1차 가보 개혁은 굉장히 많은 개혁 내용들이 있었지만 어떤 분야에 대한 것들이 좀 많았냐면 경제와 관련된 게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차 가보 개혁에서 무엇이 발표돼요? 교육 입국조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로 넘어가요? 러시아로 넘어간다고 했잖아.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한번 복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어. 그래서 청나라랑 뭐 맺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이제 랴오둥 반도를 획득하려고 했는데 누가 개입하는 거야? 삼국이. 특히 러시아의 주도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누구의 영향력이 세져요? 러시아의 영향력이 세진다고 했죠. 그래서 친러내각이 만들어지니까 일본이 무슨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을미사변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을미사변 이후에 주도권을 장악한 일본이 실시한 개혁, 을미개혁. 뭐 단발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던 것들 여러분 한번 기억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발령은 적어볼까? 그래요. 단발령.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을미사변 이후에 누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고종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아관파천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아관파천 직후에 무엇이 본격화돼요? 침이 본격화된다 그랬죠.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VS에서 돌아와요 고종,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권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무슨 협회가? 독립협회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초반부의 활동은 독립 만들기였죠. 독립신문 먼저 만들어지고 독립협회 만들어지고 독립문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초반의 활동. 후반의 활동은 쓰리자 활동, 자주국권, 자강개혁,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우리 인권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자주국권이라고 하는 건 이권수호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유민권, 인권이라든가 뭐 그런 언출집결의 자유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 자강개혁,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근대국가가 되기 위해서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게 이제 독립협회의 활동이고요. 그리고 나서 고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나 이제 왕 안 해. 에? 왕 안 한다고요? 나 이제 황제할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개혁을 실시하는 거예요? 광무개혁을 실시해요. 그래서 광무개혁 내용 중에는 두 가지 정도 적어볼까요? 무엇 발표하지?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뭐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지계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거, 근대적 토지 소유 개념을 밝힌 문서를 발급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 때 배웠었던 내용, 그다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했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될 거냐면 이제 본격적인 시험 범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마음 아픈 그런 역사예요. 첫 시간부터 너무 마음 아픈 역사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빼놨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이 피탈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같이 했었던 내용들 한번 필기 쭉 읽어보면서 복습하면 다음 시간 배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서 또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